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14년도 연극영화 임용시험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타는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거나 수용할 때 스타죠. 스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영화 산업의 대표적인 마케팅 장치이다. 다음 중 스타 현상, 스타덤에 대한 부분이죠. 스타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요, 물론 영화 이러한 전공 문제이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가끔가다 연극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에서 잘 보면은 이게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관식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고요. 한번 볼게요. 스타는 대부분의 여러 장르를 넘나들지만 경력의 특정 단계에서 특정 장르에 특정 장르에 집중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스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1920년대 이후 고전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이런 스타 시스템이 정착되는 계기가 이루어졌죠. 특히 1930, 40년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뮤지컬 영화에만 나오는 배우는 뮤지컬. 특히 이제 존 웨인 같은 경우 그렇죠. 서부 영화 딱 이 배우만 생각하면은 바로 웨스턴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게 바로 스타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스타는 욕망의 대상이자 그렇습니다. 역할 모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감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스타는 반복적인 타입 캐스팅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적 전형이 되어 감으로써 특정한 사회적, 이데올리적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타입 캐스팅, 반복적인 타입, 아까 스타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스타는 영화 속에서 연기한 캐릭터뿐만 아니라 배우의 실제적인 삶과 스타 페르소나를 아우르면서 그쵸? 스타 페르소나 그 역할을 소화하게 되는 거죠. 아우르면서 의미와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게 스타덤 또는 스타 시스템에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죠? 스타는 어디서 한번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스타는 영화사 초기에서 친근한 동일시를 대상으로 전형적인 행동 방식을 구현했지만 유성영화 시대 이후 1927년 재즈싱어 이후에는 신이나 영웅과 같은 존재로서 이상적인 행동 방식을 구현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 예전에 더 이런 부분이 많았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신이나 영웅 같은 존재로서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왜 전설이나 고전 이야기, 영웅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영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전형적인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13번째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시간 걸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뮤지컬에 대한 부분이에요. 뮤지컬 장르 B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뮤지컬 장르에 대한 부분 되게 전체적인 거 봤을 때 굉장히 세밀하게 언급되어 있는 장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이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레비는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성행한 뮤지컬의 형식이죠. 그쵸? 내용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독자적인 여러 개의 노래와 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체로 정치, 사회 혹은 인물을 풍자하여 병렬식으로 연결된 구조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서 전달됩니다. 레미가 맞고요. B는 어떤 영화일까요? 어떤 뮤지컬 영화?
캐츠는 장르상 엑스트라 버건자로 분류되기도 하며 1960년대 살았던 레비의 형식과 특성을 고수하며 만들어진 명작으로 지금도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예, 그래서 레비 또는 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영화 쪽에도 집었는데 이거는 연극에 대해서 더 잘 맞는 부분이죠. 예, 연극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극이나 영화나 두 개에서 다 다룰 수 있는 뮤지컬 장르라는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오늘 20번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화는 서구 사회에서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모던 타임즈의 산물이다. 그쵸? 모던 시대의 어떤 산물로서 영화가 나타나게 되죠. 수많은 어떤 기계의 발전에 따라서 그 영화 있기 전에 매직 랜턴뿐만 아니라 소마트로프, 조이트로프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영화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기말 현상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현실 도피의 심리가 팽배해졌다. 영화가 1895년도에 나오긴 했죠. 세기 말이긴 했지만 당시는 산업혁명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 도피, 전쟁도 특별하게 없었고요. 20세기가 돼가면서 전쟁이 나오게 되니까요. 특별히 이런 어떤 현실 도피 심리가 팽배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답은 1번이고요.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영화의 관객이 될 수 있는 다수의 대중의 형성. 그렇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화가 되면서 시골에 있는 노동 인구들이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세 번째, 기차, 자동차, 전화와 같은 교통통신수단들의 등장은 새로운 방식의 시공간적 경험을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던 이런 어떤 기차, 자동차, 전화가 상당히 1890년대 말에 보급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직 랜턴, 조이 트로프, 여행 사진첩 등 다양한 시각적, 이 여행 사진첩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립북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다양한 시각적 오락거리들이 성행하였습니다. 그쵸? 영화 이전에 나왔던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사진술의 등장으로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는 기계복제 메커니컬 리프로덕션 시대가 되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